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셔서. 네. 자, 그러면 오늘 제23차 언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예년 같으면 벌써 장마가 한창일 텐데 장마가 요즘 조금 정체되어서 본격적인 장마비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부터 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도 합니다. 예보니까 또 되어봐야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계절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계절은 유화학의 그 세계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의지가 있어가지고 하늘에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있어서 인을 실현하는 그 삶의 어떤 의지를 실현하는 우호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삶의 의지를 실현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도가에서는 천지불인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지불인 자연은 의지가 없고 아무 인간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종을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자연은 그냥 냉혹하고 침묵하는 질서일 뿐이다. 마치 이런 그 어떤 침묵하고 있는 자연의 어떤 원리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든 유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든 도가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든 어쨌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여름에는 장마에 이렇게 계절의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데 엄청난 가혹한 시련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뿐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어지 이 불타자는 기회야여인자. 어지 이 자왈 어지 이 불타자는 기회야여인자. 자이 가라사대 홈에 타치 아니하는 이는 그 해인자. 어지 이 불타자. 이게 이제 주제가 되죠. 그 기해야 이게 판단 평가하는 그런 문장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쨌든 어라는 것이 이 지가 있음으로 해서 어가 동사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죠. 말을 해주었다, 말을 하다. 그냥 말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아니라 말을 한다라는 어떤 행위, 동사선을 줄여서 동사선. 그러면 말을 했을 때, 뭔가를 말해줬을 때 타하지 않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자를 의식하는 그런 뜻이죠. 이 글자가 이 타 또는 수라는 글자의 발음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가 이 자분박을 붙이면 나라 이름 숫자. 여기에 타락하다라고 할 때는 잠깐 씹을 또 따를 수 이렇게 붙이면 따를 수, 쫓을 수가 되죠. 이렇게 타 또는 수의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는 타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 어떤 사람의 정서, 정감, 의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와 결부되어 가지고 여기서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렇다면 어떤 뭔가를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의 내용을 실행하려고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다. 그런 맥락이죠. 그리고 어떤 뭔가를 말해 주었을 때 그것을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 역으로 부지런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는 기해야여
기는 보통 흔히 지시사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추측성의 의미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발언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태도를 뉘앙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라고 하는 약간의 추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회이다. 야여는 사람 이름 뒤에 야가 붙어가지고 친근하거나 또는 사람 이름을 표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여는 역시 감탄사 또는 의문사에 붙이는 의문문이나 감탄문에 붙이는 어기사 같은 걸로 쓰이죠. 그래서 야여 이렇게 하면서 약간 완곡하게 감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단정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말해도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회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고 야여 이렇게 여 이렇게 붙임으로써 기와 말 문장 끝에 여 이렇게 붙임으로써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자활 어지 불타자는 이 회야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연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논어에는 안연에 대한 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거의 모두 안연에 관련해서는 모두 우호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주 기대와 촉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위 안연왈 석호이라 호견 기진야요 미견 기지야 호라. 자위 안연왈 석호이라 호견 기진야요 미견 기지야 호라. 자위 안연을 잃어가라사대 석호다 내 그 나아감을 보고 그 그침을 보지 못하라. 위 안연, 그러니까 안연에 대해 말하다. 위는 뭐뭐에 대해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인용하거나 그에 반해 말하거나 할 때 위를 쓴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연에 대해서 말하기를 견. 이게 이제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수로. 그 밑에 목적구가 기진양. 여기는 미견이죠. 주어, 동사, 목적구. 그가 나, 그나가. 이렇게 해서 목적구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의 나아감을 보고 그의 그침을 보지 못했다. 호가 두 번 다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듣죠. 여기서도 문장이 묘하게 호에 대한 언해에도 내, 그, 나아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하고 오 하고 그 1인칭 대명사의 그 느낌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같은 1인칭 대명사라도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주체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위 안연왈 석호이다. 석호의 호는 형용사 더하기 호에 가지고 하도다 이렇게 여기서는 석호라.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요즘은 뭐 거의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 약간의 의거적인 그런 거투가 섞여 있는 그런 오호 이런 걸 좀 많이 쓰죠. 오호라, 오호. 오호라, 뭐 이런 거 할 때 호가 여기도 호는 어떤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어떤 하도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하고는 또 좀 다르죠. 쟤는 이제
쾌제, 통제, 비제, 애제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쨌든 뭐랄까 느낌을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데 여기서도 석호 이렇게 해가지고 감탄사이긴 하지만 제하고는 또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결이 여기서는 어쨌든 석은 가까울 석, 안타깝다, 애석하다, 가석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글자이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봐 되면 자위 안연왈 석호이라 보견 기지냐요 미견 기지야 보라 이렇게 안연은 늘 진보하는 면만 보여줬지 이렇게 퇴보 또는 정지, 중지 이런 중단 이런 것들은 안 보여줬다. 그만큼 늘 진보했다. 안연은 자위 안연말 석호이라 보견 기지냐요 미견 기지야 이렇게 늘 진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학에서는 학문을 일생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요청되는 그런 아주 본질. 그래서 이 물의 흐름, 밤낮 그치지 않는 물의 흐름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사람의 삶의 과정과 학문의 진도를 묘사한 데도 많지요. 그 태계 선생의 도산 12교육도 우리도 이같이 흘러 밤낮 그치지 말자 뭐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늘 이렇게 진보 이렇게 사람이 중지하고 정지하면 곧 퇴보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안연은 공자학단에서 어떤 학문의 일생 또 공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삶의 전형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해 준 제자로 인정을 받았죠. 자, 그 다음 구절도 약간의 그 경구, 격언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왈 묘이 불수자의 유의부 수이 불실자의 유의부이죠. 자왈 묘이 불수자의 유의부이며 수이 불실자의 유의부이며 자의 가라사대 묘하고 수치 못하리 이시고 수하고 실치 못하리 있나이죠. 묘이 불수자 이렇게 있죠. 여기서 보면 묘하고 언어에도 묘하고 수치 못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묘하다라는 말이 동사성이라는 거죠. 동사. 그러니까 용언처럼. 여기서는 묘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명사로 할 때는 이렇게 원 위에 그렇게 싹이 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묘는 싹, 묘목, 어린 싹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싹이 나다 그런 의미. 싹이 불수한 자 이게 아니고 싹이 나소서. 수는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글자이기도 해요. 수려하다, 뭐 우수하다, 빼어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꽃이 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싹이 트고서도 꽃이 피지 않는. 그러면 싹이 트다라는 수로와 동사와 꽃이 피다라는 이제 그 글자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싹이 터도 꽃이 피지 않는 것. 있다가 수로죠.
근데 오늘 뭐 감탄종 어기사로 또 가끔씩 나왔던 거니까 일단 하고 의는 요거는 어쨌든 그 말한 사람의 어떤 그 상을 나타내. 그러니까 어떤 의가 이렇게 보통 많이 쓰일 때는 진행이라든가 어떤 상황성을 설명해 줄 때 의라는 어기사를 쓴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끔 주관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도 있고 어떤 진행이라든가 지속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 트고도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있고, 근데 있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지속성을 갖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존재하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수의 불실자 요의고, 수는 이제 꽃이 피었다고 실은 열매 실자니까 꽃이 피고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있다. 자, 요 맥락은 뭐 꼭 마치 격언이나 속담, 경구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인데 어쨌든 논에 이렇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물론 뭐 성서에도 보면 신약 성서에도 보면 예수가 여러 형태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갈릴리 가나안 지역에 농사 문화, 농경 문화 속에서 익숙하게 느껴진 삶의 그런 비유를 많이 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공자의 이 논어도 보면 사이사이에 이런 이제 사라는 계층의 문화를 구현하는 그런 발언이 많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시아의 어떤 기본적인 생산 양식인 농경 생산 양식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핍진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사실감 있는 이런 이제 비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자에도 보면 많이 나오죠. 논어나 맹자에 보면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자왈 묘이 불수자의 유의부 수이 불실자의 유의부. 그러니까 다 싹이 텄다고 해서 다 꽃이 피고 꽃이 피었다고 해서 다 열매 맺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균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이걸 통해 가지고 교훈을 이끌어내 봐라. 이런 내용이겠죠. 자, 다음 구절도 논어에서 꽤 유명한 구절이고 또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같은 게 상당히 인용 빈도도 높은 그런 문장입니다. 자왈 후생이 가weni 언지 내자지 불여금야이요 40, 50이 무문언이면 사역 부족 외야이입니다. 자왈 후생이 가weni 언지 내자지 불여금야이요 40, 50이 무문언이면 사역 부족 외야이입니다. 자, 이가 가사대 후생이 가히 두려우니 어찌 내자의 이제 갖지 못할 줄을 알리요 40, 52호 들음이 없으면 이 또한 좋게 두렵지 아니합니다. 언해가 조선시대 언해가 물론 과거에 이제 신라 이때 아마 논어나 이런 유학 고전들이 이제 전해져 왔을 텐데 삼국시대에 그때부터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보존되어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일본의 향찰식으로 거기에 대한 토를 달거나 뭐 번역을 설명을 부착을 해가지고 또 전수되어 왔겠죠. 그러다가 고려 조선을 거쳐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언해를 달고 그러니까 이 사서 언해와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는 용비어천가 원인천강지고 그 다음에 불경 언해 그 다음에 두시 언해 이런 언해들이 나타나면서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이제 언어 국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 언해를 가만히 보면 현대와 같이 아주 과학적이고 발달된 언어학적 식견이나 소양을 갖추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문이 갖는 문형과 한국어가 갖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정설이라고 아니라고 따지면 어쨌든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한국어와 시노 티베탄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와 중국어가 같은 동적으로 엮인다고 하는데 그 언어 사이에 불일치 다른 그런 것들을 미묘하게 잘 잡아내 가지고 언어를 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저 내용을 한번 훑어봅시다. 후생가외, 후생은 두렵다. 두렵다에서 가는 외가 그냥 두렵다잖아요. 외가 두렵다. 두렵다와 무섭다는 좀 다르죠. 무섭다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공포를 줄 때, 어떤 위협을 줄 때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마음의 위축감을 주는 걸 두렵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가외 두렵다. 그래서 이 외라는 말이 경외 이런 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 자, 그리고 후생이 가외라고 말할 때 이제 후생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의 어떤 정상적 말하자면 우리식 언어 구조로 쓴다면 후생은 후배 그 나중에 나올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생겨날 사람. 그 후생은 두렵다. 그러면 두려워할 만하다. 두려울 수 있다. 뭐 아무튼 가능성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니까 일단 뭐 두렵다든 두려워할 만하다든 여기서 두려워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나지요. 또는 불특정한 지금 시점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후생은 일종의 만약에 우리가 말을 주어 목적 수로 형식하면 사람들은 후생을 두려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언어에도 그러고 한문 언어에도 그러고 보면 이 후생을 주제어처럼 끄집어내가 앞에 제시하고서 가외의 실제 주어는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문장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후생이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후생을 두려워하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한문이나 우리 문장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잘 이렇게. 잘못하면 요즘 학생들이 그렇다니까 6.25 남침 이 말을 남쪽이 쳐들어갔는지 북쪽이 쳐들어갔는지 헷갈린다. 그것도 우리 언어가 좀 재밌는 현상이긴 한데 그렇게 우리 언어 이것도 우리가 후생은 두려워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은는 또는 이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영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생은 두려워하는 후생이 두려워하는 언지 내자지 불의 끝내기요. 역시 이 지의 주어는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불특정한 주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지 내자지 그러면 주어는 일단 생략돼 있어요. 지가 동사죠. 내자지 불의 금 요게 일종의 목적절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은은 부서예요. 그러면 어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찌 어찌니까 어찌라는 의문부사니까 당연히 이게 들어가면 의문문이 되죠. 예. 어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알 수는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너를 어찌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문부사니까 당연히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자지 불여금 이거는 내자 불여금 자, 내자는 지금자 일종의 뭐 금자
미래에 오는 사람들이, 올 사람들이, 네, 다가올 사람들이, 미래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만 못하다. 그러니까 A는 A 구려 B 그러면 A는 B만 못하다. 그죠? B와 같지 않다. 또는 B만. 그러면 여기 G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독립성을 주어와 수어 사이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이걸 한 묶음으로 G가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올 사람이 지금만 못함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올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만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올 사람도 얼마든지 지금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겠는가? 올 사람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이 지금만 갖지 못하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이 말은. 자, 40, 50 이 모문은 근데 여기서 이면 그래 거기에 40, 50 이 근데 여기서 요 썸네일은 여기 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 40, 50인데 40, 50 이 나이가 40이나 50이 되었는데 그거네. 여기에 그 언니는 40, 52호 이랬잖아요. 40, 50이고서도 40, 50이 되었어도 그거네.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나 50살이면서 이고서 무는 여기는 없다고 무는 듣다인데 내가 듣다가 아니고 들리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소문, 명성 뭐 이런 그러니까 소문이 나지 않다. 소문이 없다. 들림이 없다. 그에 관해 어는 어기조사로 그에 관해 이런 의미로 지시의 성분을 담고 있으니까 그에 관해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죠. 그에 관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들림이 없다. 그에 관한 소문이 없다. 이 말은 알려지지 않는다.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흔이나 쉰이 되어서도 명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사, 이, 역 또한 그래서 사는 무문이면 바로 이는 바로 이는 이런 뜻인데 무마하면 이는 무마하면 이는 이런 의미 좀 약간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연결될 때 아주 뭐랄까 전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가 들어가면 그냥 불특정하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이것은 뭐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앞에 것들이 일종의 전제가 되거나 조건이 되거나 해서 뒤에 전환관계 또는 인과관계처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가 들어간 뉘앙스가 앞에 그 내용을 받아올 때 굉장히 긴밀하게 받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역, 부족의 이 또한 두렵기 족하지 않다. 두려워하기에 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말은 족하지 않다. 족하지 않다는 말 속에는 어디에 왜는 동사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상태 정서를 갖고 있는 동사죠. 그럼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에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니까 두려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족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하다, 족하다, 충족하다 그런 뜻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족이 들어가는 글자 보면 10족이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족이라고 하는 뭔가를 가득 이렇게 채웠다. 원래는 발족자죠. 근데 발이 간 만큼 발로 찍은 것만큼 그런 의미가. 그래서 부족 그러면 족하지 않다.
족하다. 부족고 족하지 않다. 그 외에는 두려워하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을 이제 여기에 이 족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조적으로 더 붙여서 두려워하기에 족하다 또는 두려워하기에 족하지 않다.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약간의 구사화한다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만 하다. 만하다가 들어가면 또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족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동사처럼 일종의 그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보조 동사처럼 쓰이는 그런 용례가 많죠. 그래서 이 또한 두려워하기에 좋기 두렵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제 옛날 표현이죠. 조선시대에는 좋기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런 걸 잘 안 쓰니까 뭐뭐 하기에 족하지 않다 이렇게 쓰죠. 현대어에서. 그래서 두려워하기에 족하지 않다. 충분히 두려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건 또 느낌이 좀 달라지죠. 자왈 후생이 가외니 언지 내자지 부려그냐 이리요. 40, 50 이 무문은 이면 사역 부족 외양입니다. 자, 또 문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따라가기 어렵지 않죠. 자왈 거버지어는 능무종과 계지위귀이라 섬여지어는 능무열과 역지위귀이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말여지하야 이의이라 자왈 거버지어는 능무종과 계지위귀이라 선여지어는 능무열호와 역지위귀이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 말여지하야 이의입니다. 자이 가라샤되 법으로 어하는 말은 능히 종홈이 없사랴 개홈이 귀하리라. 손이 여하는 말은 능히 열홈이 없사랴 역홈이 귀하리라. 열호대 역지 아니하며 정호대 개치 아니하면 내 어찌려냐 홈이 없사니라. 말이 조금 어렵고 언제도 약간 뭐 어려운 거 복잡한 것 같긴 해도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석에는 보면 법어자는 정언지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언지야라는 말은 바르게 말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게 말해주다, 말하다, 바른 말을 하다, 바른 정도로 말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어하다 이랬으니까 바르게 도리에 맞게 그런 의미죠. 법이라고 하는 말 나중에 그래서 동사로 쓰여가지고 돈 받는다 그런 의미. 예를 들어 노사에 보면 인법이 나오고 도법자연이라 이런 걸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런 말도 있어요. 노자에. 여기서 법은 동사로서 돈 받는다, 모범으로 삼다, 따르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법은 법도에 맞는 이런 의미가 되죠. 도리에 맞게, 도리로서 말하는 말은 어는 이제 동사선이죠. 근데 어는 명사선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도리에 맞춰서 도리에 따라서 하는 말해주는 말은 그 법의 말은 능무종호 그러니까 능하고 호가 의문문에 많이 붙는 어기사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서 능호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여기서 무종이니까 없다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 실제 동사가 종이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법도에 맞게 도리에 맞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주는 말은 올바르게 말하는 말은 올바른 도리에 막 비춰서 하는 말하는 말은 능무종어 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능이 뭐 하랴 그런데 쫓기는 쫓는데 중요한 거는 계지위 예, 그것을 고치자 이거죠. 고치는 것. 그 말을 따라서 이제 따라 듣기는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수용하는 정도 같아요. 근데 걔는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그 법대에 비춰서 해준 말을 수용해서 다음 단계로 자기 어떤 주체적인 자각과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의 과오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바르지 않았던 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그 위는 뭐뭐이다, 뭐뭐되다,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귀가 형용사죠. 그래서 귀하다라는 형용사 보어처럼 쓰였죠. 그래서 고치는 것이 귀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똑같고 손녀지언 여기서 이제 손녀지언은 언해는 보면 손니여하는 말은 그렇죠. 손희여하는 이렇게 돼 있죠. 언해에. 네. 그래서 손은 여기서는 완곡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겸손할 손자에다가 선택하다는 겸손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겸손할 손자에도 요글자로 들어가는데 손여지언 자 그래서 여기는 부드럽다, 완곡하다, 뭐 이런 넌지시 뭐 이런 그래서 넌지시 이끌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는 주다 이런 동사예요. 그리고 넌지시 해주는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뭐 그런 말은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말은 능무열허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똑같은 뜻이죠. 여기다가 요 아래에다가 열을 기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도 좀 듣기 좋게 그렇게 해주면 기쁘다 이거죠. 근데 역지위 귀인이다 똑같은 문장이죠. 돼지 이거 한문을 오랫동안 읽고 쓰고 하다 보면 글자 자기도 모르게 틀리면 손이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손이 이상하게 가다가 멈춰버려요. 여기란 글자, 여건 뭔가를 이렇게 풀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역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연역도 우리가 대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방법을 연역법 그러죠. 귀납법 그러면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여러 어떤 경험 사실들이나 또는 여러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그 사이에 패턴을 갖는 또는 일반된 어떤 형태를 갖는 뭔가를 추상해내 가지고 결론을 맺는 방식을 귀납법 이렇게 말하죠. 연역법 그러면 대전제를 주어져 있고 그 전제에 맞춰서 그 소전제를 대입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연역법 그러죠. 연역이 여기라고 하는 건 뭔가를 풀어내다. 그래서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는 말에 참 여기라고 하는 글자를
뭔가 그 실글자인데 그 글자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이 이미지가 뭔가를 이렇게 덩어리 짓에서 이렇게 실타래에서 실 하나를 솔솔솔솔 끄집어내 가지고 당겨내는 그런 모양 느낌이 들어요. 그 그리스 신화의 테세우스 신화의 아리아드네의 시라는 유명한 그 있죠. 톰 소여의 모험에도 그게 그대로 패러디 돼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라고 하는 건 뭔가를 어떤 주어진 실마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차츰차츰 끄집어내가지고 당겨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찾다, 탐색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역지위기라는 말도 그런 의미. 어떤 것을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해주는 말을 듣다 보면 부드럽게 타일러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아. 근데 요 속에 감춰져 있는 의도, 의미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풍자적 요소라든가 또는 원래 충고하려고 숨겨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서 늘 이렇게 늘 제시되고 있고 또는 아주 중요한 고전 문학의 초기의 고전 문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왕계라는 수필 우화 수필이죠. 설총이 해준 말이라고 경문왕 때 설총의 그 화왕계의 이야기는 그냥 꽃의 비유인데 그 말 속에 경문왕에게 뭘 말하고자 했냐 하면 아첨하는 내 기분과 한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듣기 싫은 소리라도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이 된다. 우선 이렇게 관심 사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말 속에 가만 경문왕이 들을 땐 참 재미있고 기분 좋은 말이었어요. 그 시기. 그러나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밝혀내지 탐색해내지 못했다면 그냥 이야기 그 자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냥 한텀하게 해프닝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경문왕은 설총의 경문왕이 아닙니다. 설총 신문 아무튼 문무왕 다음에 왕이겠죠. 그 설총은 원효대사의 여기 무등산에 가면 원효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가면 조사전인가 하는 그 정각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원효 대사를 모시고 있는데 그 뒤에 뺑 돌아가면서 생화로 원효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원효와 설총의 에피소드도 그림 한 폭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 설총의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가 설총이 그 왕에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왕이 밝혀냈기 때문에 끄집어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것이 의미 있고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문학 어떤 그 전승된 문헌 속에 여전히 남아서 가치를 빛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걸 풀어내다, 찾아내다, 실마리를 당겨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선기라든가 이런 글자의 발음으로 많이 쓰이죠. 지난번에 설명했죠. 자, 그러면 역지위빈이라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 뒤에 문장 구성이 재밌어요. 재밌게 한문이 가끔 이런 식의 수사적 뭐라고 할까 기교를 부리는데 수사적 기교를 부리는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 레토릭이라는 게 서양 고전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고전 실과 중에도 수사라는 걸 따로 가르치고 그렇죠. 레토릭. 여기 보면 문장이 A, B 이렇게 뒤에 오는
비회의 이렇게 문장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지연 능무정호 계지위기, 손녀지연 능무열호 역지위기. 이게 이제 계지위기가 A고 역지위기가 B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열이불력, 종이불개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려면 종이불개하고 열이불력하면서 해야 될 텐데 이 뒤바꿔가지고 수사적으로 뒤바꿔서 열이불력하고 종이불개 이렇게 뒤바꿔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사적인 기교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한문에 이런 수사적 기교가 많아요. 별령문 이런 데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련, 대련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앞뒤 바꿔가지고 기교를 부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뻐하되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거죠. 따르되 고치지 못한다면 따르되 고치지 오 말여지하야 이의이다. 이것도 한번 조금 설명을 붙여보자면 오는 내라는 역시 그 약간 약화된 하여튼 그 이제 대명사 일식 대명사 나도 내가 말이 원래는 끝 말자지만 여기서는 무의 의미 가끔 이렇게 써요. 말이라는 글자 논어에 여기 말고도 한두 군데서 아마 말이라는 글자가 무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쨌든 없다. 없다. 요거는 여지하는 보통 이제 이 목적어가 들어가면 목적어 대명사, 지시 대명사 목적어처럼 쓰여가지고 들어가면 여와 하사에 들어간다. 하여 이렇게 하다가도 목적어가 되면 여하 이렇게 해가지고 여지하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서 지는 앞에 것을 가리키죠.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야기의인데 야기의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 어떤 언어적 뉘앙스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하게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게 야가 일종의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느낌을 갖는 글자고, 이는 실제로는 동사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동사적 기능. 뿐이다, 그만이다, 뿐이다 이런 동사적 성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그 동사성,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원래의 어떤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품사라는 것도 완전히 고정불변하지는 않아요. 어떤 품사가 생겨나면 그것이 쓰이는 이해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라고 하는 글자가 용의 의미 동사의 어떤 그런 특성을 담당할 때 이거는 원래는 쓰다라는 동사지만 이것이 이제 로서 하면 일종의 조사로 쓰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로서 역시 뭐뭐를 써서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동사적 그 성분을 여전히 담고 있다는 게 성질을 얼마나.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찌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더하기 뿐이다, 그만이다 이런 의미니까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인. 우리는 아까 느낀 것처럼 상을 진행상이든 뭐 어쨌든 이런 상의 느낌을 주는 그런 그 지속이라든가 뭐 진행이라든가 뭐 완료 같은 이런 느낌 뉘앙스를 갖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것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죠. 그러면 자 일단 끝났고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죠. 자왈 거버지어는 능무종호와
계지위귀이라. 손여지어는 능무열호와 역지위귀이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말여지하야 이귀이라. 그 다음 글자는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읽어만 봅시다. 자왈 주충신하며 무우불역이자여 과즉 한계니라. 앞에 있는 앞에 하기편인가 거기에 나왔던 거를 이제 중복돼 나왔어요. 근데 이걸 왜 중복됐냐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설이 있겠지만 하나는 어쨌든 논어가 여러 판본이 판본의 어떤 교정 통해 가지고 편집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충과 신을 주로 하며 나만 못한 자를 벗하지 않으며 말며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10분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삼구는 가탈수야 연이와 필구는 불가탈지야이니라. 자왈 삼구는 가탈수야 연이와 필구는 불가탈지야이니라. 자이 가라샤대 삼구는 가이 이 사를 수를 탈하려니와 필구는 가히 지를 탈지 못하나니라. 삼구는 가 탈수야 예언이와 필구는 불가 탈지야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도 논어에서 아주 인용 빈도가 높은 그런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국어에 뭐 논어와 관련된 몇 가지 그런 수필을 배웠는데 거기 그 논어에 관련된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 문장이 들어있었어요. 어쨌든 의지의 자유 이 문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이 뭐 인권이니 뭐 평등이니 이런 그 근대적 민주의 이념이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발명된 걸로 알고 있지만 동양에도 나름대로 어쨌든 인간에 대한 이런 의식은 여전히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나름대로. 어쨌든 인간은 인간이니까. 근데 의지의 자유 문제를 거론할 때 이 문장이 굉장히 자주 있는.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문이 그 주제와 평론, 주제어와 평가, 평론, 평어, 주제어와 평어 이런 구조로 문장을 많이 이루고 있다는 이런 문장이 많다는 용례 중에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도 참고는 삼구는 가탈수야 은희와는 뭐 이따 하고 뒤에 문장이 다시 또 이어지기 때문에 A와 B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옛날에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한번 배울 때 한번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전호구실법이다. 전호구실법이 있고 뭐 전실후어법이 있고 뭐 전후양허법, 전후양실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그 문형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니까 앞에 것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거두로 끄집어낸 거고 실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뒤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일종의 삼구는 가탈수야 언이와 필부는 불가탈지하도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필부는 불가탈지야 이거죠. 우리가 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전허무실법이니까 이언이화했지만 실제 문장을 두 문장을 대등하게 똑같은 문장을 동등하게 그 단문 형식으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다라고 본다면 이다 이렇게 보면 자 보세요. 상부는 가탈세야 이다 이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이 은 또는 우리말에 은 또는 는이 들어가면 가끔가다 화제격 또는 주제격이라고 해요. 주제격 조사 이렇게 불리는 이 은을 주격의 주어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화제나 주제를 나타낸다. 그 실제 주어는 다른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3분은 일종의 토픽이에요. 토픽. 그러니까 3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제로 제시한 거예요. 그럴 때 가탈수에서 이 가에 해당하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3분이 아니죠. 이 문장을 그냥 이 문장만 놓고 딱 본다면 만약에 이걸 주어로 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이 다른 지역의 다른 군사의 장소를 뺏어 잡아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이 아니고 아무라도 3군에 들어가서 3군과 싸워서 장수를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탈수의 주체는 주어는 이 외현적으로 주어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칼자는 빼앗을 칼자죠. 그러면 가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뭐 보조 동사 또는 뭐 요즘 말로 경동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주동사, 보조동사 뭐 이렇게 편하게 보면 주동사, 경동사 또는 뭐 주동사, 보조동사. 근데 동사가 어쨌든 빼앗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 빼앗음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둘 다 합쳐서 어쨌든 빼앗을 수 있다가 되죠. 그럼 목적어가 장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수는 어디죠? 장수는 상분의 장수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정치법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문제고시 한다면 누구라도 3군에 쳐들어가서 그 장수를 빼앗아 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수고, 요거는 하예요. 또는 동사로 쓰이니까 설로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그늘이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 자, 그럼 3군의 경우는 우리가 누구라도 가서 빼앗아 올 수 있다. 그 장수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군의 실제 인원수는 37,500명. 3군. 3군, 37,500명. 그러면 1군이면 한 12,500명. 이 1군이. 그럼 3군은 37,500명이 딱 지키고 있는 부대 혼자 쳐들어가가지고 단기 필마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장소를 빼앗아 올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이 삼국지나 소설에 이런 데 보면 아주 괴력을 가진 그런 영웅을 추구해 보죠. 근데 필무 불가탈지야. 필부에게서는 그 누구라도 아무나 그 의지를 빼앗을 수 있다. 필부는 불가탈지야, 3구는 불가탈수야, 필부는 불가탈지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주어가 3군이나 필부가 아니라는 거. 그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주제와 평어 그런 형태로 문장을 구성하는 고전 한문의 아주 흔한 방법, 대표적인 운영의 하나라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문장 구성이 복잡하지 않아서 설명하기도 좋고 또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 현대 민주 시민사회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동아시아적 어떤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부는 불가다. 필부라도 그 뜻을 아무나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의지의 자유 문제를 다룰 때 동아시아적 민주시민의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왈의 폐옴포하야 여의호학자로 입이 불치자는 기유야여이죠. 불기불구면 하용부장이리요. 자로의 종신송지인데 자왈 시도야의 하족이장이리요. 야, 여기에 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왈의 폐옴포하야 여의호학자로 입이 불치자는 기유야여인저 불기불구면 하용부장이리요. 자로의 종신송지인데 자왈 시도야의 하족이장. 자이 가라사대 하여진 온포를 입어 호학 입은 이로 더불어 입호대 부끄려 아니하나니는 그 유이죠. 기치 아니하며 고치 아니하면 어찌서 장치 아니하며 자로 몸이 맞도록 외우려 하는데 자 가라사대 이도의 어찌 좋기서 장구기죠. 요 문장도 참 자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인간적 매력이라고 할까요? 인간미가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안현과 자로가 공자라는 선생 아주 마이스터 대가 이 공자라는 아주 위대한 스승을 보필하는 아주 뛰어나고 충직한 제자의 어떤 그런 제자 무리를 구성할 때 안현과 자로는 아주 대조적이고 아주 이미지가 강렬하죠. 마치 그 기독교 예수에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 같이 아주 그 대조적인 이 바로 자로는 이렇게 덤비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약점도 막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이쪽 광주 쪽 사람들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걸 귀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처음 듣고 야 이게 참 특이해. 발음도 쉽지 않아요. 귀인이 있다. 그죠? 독일어 그 뭐게 아오유의 형두개입니다. 이걸 umlaut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귀인이 말하는 처음 듣고 되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귀인이. 그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아니고 귀인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자로가 말하자면 귀인이 있는 사람이 아주 또 나름의. 자 여기서 의폐온포여 의호학자 이불치 여기 문장이 길어도 실제 언어에는 조금 통하게 되어 있지만 이 문장 구성 자체로 볼 때는 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해놔 그렇지 실제로는 이라는 문장이 중심으로 앞뒤가 갈라져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 태온토, 여, 의, 자, 이. 그러면 의호, 태온토, 여, 의호학자, 이 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는 뭐뭐와 뭐뭐와 여기 이 붙이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종의 이제 그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약간 전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여, 의호자, 입이 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의가 여기 동사예요. 입었다. 그러면 폐는 헤어지다.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온은 따뜻할 온자고 포는 우리가 남자들이 겉에 입는 공식 복장으로 입는 걸 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 그러면 도포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도포라고 하는 복장은 이렇게 생긴 거죠. 굉장히 뒤에서 보면 뒷모습 보면 뒤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근데 삼배나 뭐 실어서 가지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공식으로 입는 복장 도포. 보통 우리가 도포 그러지만 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골룡포, 또 군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포. 그 전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삼국지 연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관우가 조조에게 뭐 전략적으로 항복했다가 그게 이제 돌아갈 조조와 관우 사이 에피소드 중에 전포와 관련된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에서 포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는 따뜻할 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의미는 솜을 놓아가지고 솜을 두어가지고 두툼하게 만든 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온포를 휘어진 온포 그러니까 겉으로 너덜너덜해진 다른 낡은 그런 온포를 입고서 호학자 입 그러니까 이렇게 호학을 입은 자와 더불어 서다. 그러니까 호학은 또 호는 여우호자고 학은 단비학자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나 학의 구에 그게 가죽옷, 여우 가죽이나 단비 가죽으로 된 옷, 그걸 말하죠. 그것을 입은 자와 더불어 요걸 보조 동사예요. 입이라고 하네요. 여기 본래 주동사고. 그러니까 낡은 도포를 입고 솜옷을 입고서 우리 전제. 그다음에 호학을 입은 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와 입이 요 안에서는 의호학자라는 역시 또 하나의 그 삽입절이죠. 삽입구가 있죠. 그러니까 호학을 입은 자와 더불어서 그리고 불치하다 부끄러워하다. 요 전체가 자의 비속입니다. 이러한 자는 기유야여 기 역시 지시사이지만 완곡하게 추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추측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야는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사람 이름을 표시해주기도 하고 또 약간 부드럽게 뉘앙스를 살려주기도 하고 여는 여기서는 역시 감탄사인데 약간 추측의 뉘앙스를 갖고 있죠. 유일 거다. 그 말은 추측이 우리가 몰라서 추측한다기보다도 긍정적으로 단정 지어서 말하기가 못해서 약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맥락입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다. 유는 그렇다. 그런 틀림없이 유다. 우리말로 틀림없이 뭐일 거다. 그러면 100% 단정적이 원래는 그래요. 근데 틀림없이 일 것이다. 추측이 우리가 되죠. 그만큼 확실하다. 그런 의미죠. 여기도 아마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유의 인간됨을 설명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곧 한문도 그렇지만 서양 문화에도 역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자기 말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또 자기 말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전 문헌을 인용해 가지고 주장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여기 현대 논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은 오류에 속하죠. 이런 건 증거라든가 순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논지를 강화하는 것은 도리어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별로 권장되지 않는 그런 어법이 되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방식이 자기 말의 본의를 보장하거나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흔히 쓰던 방식입니다. 요건 불기불구면 하용부장이리요. 요거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원래 주석에는 보면 위풍, 웅치지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풍에 속하지 않고 회풍이라고. 회라는 나라가 나중에 그 위라는 나라로 복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석에는 위풍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나라로 나중에 복속되는 조그만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시경의 뭐 폐라든가 용이라든가 어느 나라든가 이 나라가 위나라로 복속이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주석에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시경에는 보면 폐라는 지역에서 불리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뭉치니까 수콩이 됐어요. 수콩을 순우리말로는 장기, 암콩은 순우리말로 까투리. 그래서 장기전이라는 의인화한 우화 소설도 있죠. 장기전. 콩은 우리나라 콩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경의 위풍, 그러니까 백풍, 웅치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따와가지고 이제 공자가 자기 말을 입증하고 있어요. 기는 해치다라는 뜻이고 구는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지금 자로는 낡은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가난하다, 궁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호학을 입은 자는 부자 이런 뜻이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산 옷을 입고서 뭐 베르사체, 아르마니 이런 거 입은 사람하고 같이 서가지고도 꿋꿋하게 설 수 있는 자, 뭐 그런 뉘앙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로는 굉장히 궁핍하고 돈도 없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부자죠. 자 그러면 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접했을 때 보통 취하는 일반적인 행위 양식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현대적인 느낌은 아니고 옛날에 공자 시대에 공자 시대에서 한 근대 전근대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니까 한 7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불기는 해칠 기자니까 불기는 해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해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뭘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빼앗어. 그러니까 불기의 의미는 그런 거죠.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빼앗으려고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빼앗지 않는다. 탐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는 이제 구걸하다, 발하다, 탐하다 그런 뜻이니까 약간 비굴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남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으면 빼앗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달라고 구걸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나 관념으로 보면 이거 뭐 이렇게 비굴하냐 사람이 그러냐 싶지만 전통 사회에서 살 때는 이거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가면 한 초등학교 10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과 또래 집단을 형성했을 때 어떤 또래 아이가 맛있는 걸 우리 생전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애가 아주 맛있는 희한한 과자를 가지고 학교에 가져와서 자랑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반에서 힘세 내거나 아니면 뭐 한 4, 5학년쯤 되는 상급 학년 애가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 먹는다. 거의 100% 뺏어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힘없는 애들 어떻게 해요? 좀 달라고 조르죠. 이게 자연스럽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자로의 경우는 꿀리지도 않고
남을 해쳐서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남에게 탐을 해가지고 국을 하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니 하용 부장비리요. 이 장은 착할 장자, 좋다, 착하다 그런 장자입니다. 근데 요 글자가 요 장자가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이렇게 쓰면 감출 장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장은 여기서 착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용이니까. 하용은 무엇을 글자 그대로 보면 무엇을 쓰다, 무엇을 써서 좋지 않겠는가. 근데 부장 하불 이렇게 나가면 하불 이렇게 나가면 어찌 아니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의 답을 기대한 거예요. 긍정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그 의문 형태를 쓸 때 이렇게 반어적 의문을 쓰죠. 어찌 좋지 않느냐, 무엇으로서 좋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좋지, 무엇을 써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영이 여기는 이의 의미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이, 그 하이는 결국은 약간의 그 현대 우리식 언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부사처럼 어떻게, 어찌, 무엇을 써서 무엇 때문에 이런 뉘앙스를 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용 부자는 어째서 좋지 않겠는가, 어째서 좋지 않느냐, 착하지 않느냐. 좋다 그 말이죠. 이 자로는 가난하면서도 부자에 대한 취하는 태도가 해치려고도 하지 않고 탐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얼마나 좋아, 당당한 그런 것입니다. 자로 정신성지한데 이 몸이 맞도록 외우려 한 데에서 맞다라는 말이 마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은 마칠 정자죠. 그래서 마칠 정자니까 마치다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정신, 이 정신도 원래 의미는 마칠 정자죠. 그 신, 정일. 이게 지금은 이제 부사화됐죠. 그래서 정신 털어 죽을 때까지 종일, 하루 종일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원래 의미는 몸을 마치다, 나를 마치다 이런 의미에서 동사 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상투적 표현으로 변했죠. 전환됐죠. 전승. 그러면 정신통지니까 죽을 때까지 외우려고 했다. 외운다. 근데 여기서는 의도가 이 정신통지 자체에는 의도가 안 나타나요. 의지 미래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맥락상 정신이라는 자체가 몸이 마치다라는 말이 현재의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의지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글자 자체는 의지 미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부사화하면서 정신토록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부사화 해가지고 의지 미래적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송지는 외송자 진 목적어. 이 글자도 영, 통 같은 글자의 발음이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들어가면 통하다. 여기에 띵이 들어가면 인형, 꼭두각시 그 용. 진시황릉에 묻혀있던 그 진흙으로 그 테라코타, 그 병맛 로용 그죠. 질그릇 줬죠. 이게 용자. 요거는 인형을 나타내는 용이고, 요거는 통하다 하는 통자. 그래서 요 글자가 용 또는 통 또는 이런 글자로 발음을 많이 쓰입니다. 정신송지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외웠다라고 하는 그 진술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외워서 죽으려고
죽을 때까지 외우려고 하다라는 의지 형태를 또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자왈 시도야 하족이장이요. 여기서 시도야의 시는 이제 지시사가 되죠. 이 도가 이런 도가 어찌 족은 충분히라는 의미로서 부사 형태가 됐죠. 이장 좋기 장하리여 어찌 이것으로서 충분히 착하리여 좋으리여 이런 의미입니다. 좋기. 조기가 저기 좋기 뭐뭐를 쓰다. 그걸 써서 충분히 뭐뭐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조기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쓰여가지고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를 가지고서 충분히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족이장 그러면 이것으로서 어찌 충분히 좋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왈 의패 옹포하여 의호흡자 입이 붙이자는 기유야여자 불기불구면 하영부장 자로 종신송지한대 자왈 시도야의 하족이 장들이야. 보면 이 앞에 언해에도 하영부장 역시 써장치 아니하려 그랬고 하족이 장에도 어찌 좋기 써장하려 해가지고 이와 영을 둘 다 써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영은 훨씬 더 시경이나 이런 데서 훨씬 더 옛날에 영어로 쓰다가 이 형태로도 쓰였다, 이렇게 호환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자왈 세한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입니다. 자왈 세한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입니다. 자의 가라샤대 세한연후에 송백의 후에 조하는 줄을 압니다. 세한, 세가 하나다. 한 해가 추워졌다. 이런 뜻이죠. 세가 하나다. 이 말은. 한 해의 날씨가 추워졌다. 그 말이죠. 새라고 하는 말은 날씨, 한 해라는 year라고 하는 그 시간상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한 해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어떤 자연 변화의 추이를 통틀어서 새라고도 하고 또 동아시아에서는 농사의 작황을 새라고 해요. 그래서 새숲 그러면 새흉, 새숲 이런 걸 새숲 그러면 새흉 이런 말씀은 흉년이 들었다 새숲 또 흉년이 들었다고 새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새재 새재 요거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또 옆에는 또 새성을 상징해요. 새성은 목성으로 유추되는 열이라고 하는데 실제 목성과 일치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는데 동양 천문학에서는 이 새성의 주기가 12년 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새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새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를 공식적으로 뭐 제례라든가 축제라든가 아주 격식을 갖춰서 그 시점을 표현할 때는 유세차 이런 말 쓰죠. 들어봤죠? 유 뭐뭐 세차는 그 세차라는 말은 세성에 있는 위치라는 뜻이에요. 세차가 뭐 경호에 있는 세차가 각진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년 주기이기 때문에 세성의 위치를 가지고서 12년의 12진법으로 주기를 나타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한 해의 추위를 나타내는 글자로 쓰였죠. 그래서 세한 그러면 한 해의 날씨가 자연의 계절의 절서가 추워졌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요 말에서 요걸 모티브로 해서 그린 김정희의 세한도라는 게 있죠. 제주도에서 그린 자기 제자를 기념해가지고 그려준 아주 유명한 세한도.
연호는 뭐뭐하고 그런 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가 한 해가 추워지고 그런 뒤. 지 송백지 구조야. 지는 여기서 역시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죠.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다 그러면. 그다음에 송백지 구조라는 거는 저는 원래는 색이다라는 글자죠. 조각하다 할 때. 근데 여기서는 시들 조각. 이 글자는 삼수, 보통 우리가 그 부수를 말할 때 삼수변 이렇게 말하고, 이 글자는 이수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삼수로 쓸 때는 물의 일반적인 그 성질이라든가 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명사를 글을 떠리를 만들는 것을. 근데요, 이수라고 하는 두 글자 된 기온의 변화, 특히 추위와 관련 추워지는 현상에 이 글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빙, 얼음동, 얼동, 여기는 시들조차도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풀이 죽는 현상이죠. 그래서 여기 시들조차도 그 다음에 송백지 구조, 송백이 뒤에 나중에 시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나중에 시든다는 말은 안 시든다 그런 뜻이 같죠. 그러니까 상록수입니다. 근데 재밌는 성은 소나무지였어요. 대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백해가지고 잔나무를 알려주면 실제로는 3배, 10배, 10배 이런 종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 잣나무가 아니고 소나무와 칡백나무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죠. 또는 회백나무.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혹시 가보시면 산동의 복부나 뭐 이런 공자의 사당이나 맹자의 사당이나 아니면 뭐 소림사 같은 그냥 아주 오래된 그런 사찰이나 사당에 가보면 그 정원에 뜰에 이 중국에는 이 회백나무 또는 칡백나무 계열의 나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이 소나무처럼 상록수예요. 근데 선종의 화두 중에 조사설의 조사설의라는 건 달마조사예요. 달마조사가 왜 서쪽에서 왔느냐 이게 이제 그 화두예요. 그 정전 백수다 이런 거. 정전 뜰 앞에 있는 백나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백은 보통 우리가 이제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하죠. 우리나라식으로. 근데 원래는 뜰 앞에 있는 칡백나무 그런 뜻이죠. 여기서 그냥 재미삼아. 어쨌든 백이 우리한테는 잣나무백으로 해가지고 잣나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중국의 문화 속에서는 잣나무가 아니고 칡백나무 또는 회백나무 계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나무 비슷하게 생긴 키가 크고 아주 오래 묵었던 거였어요. 공자사당이나 맹자사당 가보면 아주 오래된 뭐 용트림하고 이런 거. 자왈 세한연후의 지 송백지 구조야.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주석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사시왈 사궁 현절이 세단 식중신 욕학자 필주어덕 뭐 이런 식으로 선비가 공공하면 절의를 보이고 세상이 어지러지면 중신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졌다라는 말은 자연의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죠. 역사와 자연의 역사의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절개를 잃지 않는 것, 그게 이제 혹독한 자연의 어떤 계절의 어떤 추위 속에서도 싱싱한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 상록수. 그게 그래서 이 상록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조와 충절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많이 얘기가 되죠. 우리가 뭐 80년대 그런 민주화 변혁 운동할 때도 상록수라는 말을 엄청 불렀죠. 자왈 세한연의 지 송백지 보조야입니다. 다음 자왈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후입니다. 자왈 지자는 불혹하고 인자는 불우하고 용자는 불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 가라사대 지한 자는 혹지 아니하고 인한 자는 우치 아니하고 용한 자는 우치 아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혹되지 않고 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서양 문화에서는 플라톤의 그 삼주적 이야기할 때는 지혜, 용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절제. 그래서 이제 이성과 감성과 욕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적인 그런 폴리스 질서는 지혜, 용기, 지혜, 이 세 가지 덕목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정의롭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혜와 용기는 동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서양에서는 절제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인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죠. 서양에서는 이 절제에 해당하는 덕목이 생산자와 관련됩니다. 근데 이는 그 동양에서 이거는 지배자, 통치자의 덕목이에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게 더 요구되는 인간관계의 덕목. 절제는 생산자들이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분수를 지키고 해야 그 과잉 생산 또는 낭비, 소비 이런 것에 그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는 일한 자가 인간적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춰야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세 가지 덕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양에서는 지혜, 용기, 인을 이야기하는데 지인용 이걸 말하는데 중용에도 지인용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3주덕과 지혜, 용기 전체를 지혜, 용기 될 때 각각 머리, 가슴, 배 이런 차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굿텐다 근데 자왈 가여 공학이어도 미가여 적도이며 가여 적도이어도 미가여 릿이며 가여 릿이어도 미가여 권이다. 자왈 가여 공학이어도 미가여 적도이며 가여 적도이어도 미가여 릿이며 가여 릿이어도 미가여 권이다. 가히 자 가라사대 가히 더불어 한 가지로 학하고도 가히 더불어 도에 가지 못한다. 가히 더불어 도에 가고도 가히 더불어 입지 못한다. 가히 더불어 입하고도 가히 더불어 번지 못한다. 문장은 어렵지 않죠. 가는 뭐뭐 하다. 여기 동사 세 개가 지금 나란히 연결돼요. 가 뭐뭐 할 수 있다는 감성, 여는 더불다 같이 적는 거예요. 여기 적은 여기 이제 본동사인데 주동사들 나와가지고 도는 보어죠. 보인데
그러면 도에 나아갈 수 있다. 더불어 같이 함께 도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더불어서. 그럼 여기서 목적은 중요하지. 누구와 여기에 누구와 더불어. 목적은 외현적 목적은 없어요. 그러면 맥락은 똑같아요. 공학, 가야 공학. 더불어 함께, 여기는 함께는 부사를 줘요.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미가여적도 함께 도에 나아갈 수는 없다. 미가. 그 다음 가여적도 나왔죠. 도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더불어 도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함께 설 수는 없고 더불어 설 수는 없다. 더불어 설 수 있지만 더불어 권을 할 수는 없다. 여기인데 고조 본동사가 필요한 경우 그냥 본동사는 다 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열입 같은 경우는 더불어 쓰다 역시 목적은 다 생략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상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떤 이제 제시하는 것 같은 경우 가여학, 공학이 함께 도에나 그 다음에 배우고 도에 나아가고 입하고 요건데 이것은 이제 동양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회의 어떤 주체적 인간이 되어서 주체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약간의 그 정치적 맥락이 물론 이제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워. 근데 함께 배울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배울 수 있는 동시. 근데 그리고 또 도에 나아간다는 것도 같은 길을 간다 그 말이죠. 같은 지향을. 근데 입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 어떤 정치적 영향이라든가 또는 자기 어떤 세계를 같이 세울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일 수 있는데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 또는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걸 권이라고 하죠. 권은 저울 때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울. 그러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정불변의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있어서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늘 유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동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과연 나의 사적인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지 안 개입됐는지 밖에 남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권을 행사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이것은 보편타당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거를 잘 해야만 정말 이제 정치 권력자로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권력자, 정치 권력 행사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질서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법에서도 법 전문도 고정된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판례에 되는 판례. 거기 미묘하게 어떤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명분은 공익을 내세운다가지고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정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건 문제지. 참 진짜 이제는 뭐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 중요한 건 어쨌든 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상황등 속에서 그 보편적 규범을 상황에 맞춰서 재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주 어렵다. 이것을 잘 처리하기 위해 훈련하는 게 바로 학문하는 목표라고. 옛날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사서삼경을 막 달달 외우는 게 사실은 이런 맥락이 수석이죠. 이거는
깊이 있게 자꾸 깊이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질하는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질해서 보편적 타당함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울질하는 목표도 무게를 정확하게 달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저울추를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그러듯이 상황 속에서 계속 변동하고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자꾸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나가는 거. 이게 권이라고. 그래서 번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왈 가여 공학이어도 미가여 적도이며 가여 적도이어도 미가여 립이며 가여 립이어도 미가여 번. 학도 입까지는 누구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외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공론화하기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번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여요. 주관적. 그래서 이건 어렵죠.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욕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의 욕망이 틀 것만큼이라도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 늘 동양 보전에서 늘 비유하듯이 틀 것만한 차이가 천리와 벌어진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당체지화이여 편기번이로다. 기불이사리오만한 실시원입니다. 자왈 미지사야 연정 부하원지유이요. 당체지화여 편기번이로다. 기불이사리오만은 실시원이니라. 자왈 미지사야 연정 부하원지유이요. 당챗고지여 편히 그 번 하나보다 어찌 너를 사치 아니하리오마는 실이 이 모름이라. 자 이 가라사대 사치 아니하건정 어찌 모름일시리요. 참 이게 좀 약간 엉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재미있어요. 이게 아주 그 논어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것도 가만 보면 논어라는 책이 이거 얼마나 참 재밌게 재밌다기보다도 뭐 남아서 이렇게 남아있는 쪼가리만 모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겠지만 그게 그렇게 됐을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말이 아주 그 오소독스한 그런 맥락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농담스러운 공자의 농담스러운 또는 심심풀이로 뭐 말하는 것 같은 또는 우스개 같은 이런 느낌이 주는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당체지화 이거는 당체의 당은 또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아가위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당체라고 하는 거는 체는 합쳐가지고 당체라고 하면 뭔 나무라고 치냐면 정식으로는 뭐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의미를 여성이 쓰러지거든. 산행도 이걸 당체라고 한다고 해요. 앵두 뭐 요즘은 앵두를 그렇게 뭐 아이들이 거의 먹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참 앵두가 아주 일찍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 열매 중에 봄 초여름에 지금 우리 한 6월 중하순에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앵두를 옛날에는 계절 음식으로 조상의 사당에 바치기도 했다고요. 요즘은 뭐 앵두를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과일이 귀하고 하니까 앵두가 참 좋은 과일이었어요. 앵두와 관련된 노래도 있고. 근데 당체는 앵두, 산앵두.
화는 여기 화자를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다가 화려하다는 것도 있고 화는 이렇게 간화됐죠. 이거는 화자가 이렇게 간화됐죠. 이건 화려하다는 의미는 살아있고 이건 꽃이라고 할 때는 그 글자를 줄었었죠. 이것도 꽃상이라고 합니다. 이 화자인데 나중에 이렇게 발음이 쉽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초도를 그대로 두고 밑에 이 글자를 지금 화라는 발음을 바꿔가지고 꽃화를 저는 당채꽃, 산행두나무꽃, 산행두꽃. 산행두가 앵두꽃보다도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더 화려해요. 삼복숭아, 산행두 뭐 이런 식으로 야생으로 난 것들은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산행두꽃이 작고 작지만 굉장히 화려합니다. 당체의 꽃이요 편기번이로다. 이 편은 여기 주석에 보면 진서에는 작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요 앞에 요건 발음이에요. 요건 발음. 요거는 날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풀나풀 팔락팔락 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 쓰인 글자예요. 그러니까 진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자가. 이 편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는 잘 그런 한글이 워낙 문자 표현 체계로는 글자 체계로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글자라 가지고 뭐 오해 여지가 없지만 한자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하나마다 뭔가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쁘고 급하고 베껴 쓰고 들어서 옮겨져 이러다 보면 쉬운 글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명확히. 그러니까 이것도 호환대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원래 편할 치우칠 편죠. 그 뜻이 아니고 요걸 봐요. 진서에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글자는 원래는 이름 반인데 가끔 가다 번으로 쓰이면 역시 요것도 요게 번이라고 합니다. 요건 뒤집을 번인데 우리가 번역하다 할 때 쓰는 글자는. 그러면 요 번자가 요게 뒤집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용어 중에 이런 번고라는 용어가 있어요. 번고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창고의 재물조사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조직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회계나 재산 목록을 조사할 때 재산 목록 대장과 그다음에 실제 재산 그 유무 관계를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재물조사하는 게 있죠. 그걸 번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고를 가가지고 창고를 일일이 하나하나 그 재무조사하는 걸 번고한다. 그래서 조선 시대 역사 용어로. 그러니까 번이라고 하면 뒤집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번절체더라고요. 글자를 번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자의 그 글자가 복잡할 때 번절 형태로 해가지고 반절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로 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번은 여기 요 번자로 봐가지고 편과 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히고 이렇게 뒤집히고 편하고 번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뒤에 이 말을 이렇게 있는 거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한 번 또 나오죠. 이거는 뜻이 있는 글자가 아니고 라임을 맞춰준 거예요. 문을 맞춰줘. 왜냐하면 이거는 문문치기 때문에 시의 한 구절이기 때문에 구절을 따온 거기 때문에 시에는 구절을 맞춰주죠. 옛날에는 시라는 문문 형태, 시가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정시가 그 운율을 못 맞추면 인위적인 용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맞추기도 하죠. 뭐 얄리 얄랑청 얄라리 어기야 어강들이 아우다롱들이 일부러 집어넣어 가지고 뭐 서술체 문장을 나열하고 그 뒤에 얄리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든가
예를 들어 동동이라는 고래과열을 보면 아우 동동다리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패턴을 지정해 주죠. 뭐 정월에 뜨는 달은 어떠하다 아우 동동다리, 뭐 2월에 뜨는 달은 어떠하다 아우 동동다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 운율을 맞춰주는 라임 또는 리듬을 지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도 그 역할만 한 거예요. 여기서 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초의 꽃이 이렇게 펄럭이고 저렇게 뒤집히고 한다. 꽃잎들이 나풀나풀 한다. 기불이사. 기불이사의 그 문장은 기는 어찌 기자죠. 그건 아니다. 기불은 어찌 아니 이런 뜻이죠. 기불 비슷한 합을 때 있어요. 그렇지? 근데 기불 사가 동사고 이가 목적어예요. 사가 동사니까 너를 너 있잖아요. 너. 그러면 기불이사는 사실은 기불사이인데 기불이사 해가지고 도치를 시켜놨어요. 너를 어찌 생각지 않겠는가? 시원이 실은 집 실자인데 실은 집이죠. 근데 이제 가하고 실하고 똑같이 쓰지만 실은 여자를 나타내고 가는 남자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말할 때 실과 가를 나타내고 실과 가를 통해 가지고 여자와 남자를 따로 표시하기도 해요. 여기서 그냥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 또는 집. 그러면 집이 이에 멀다. 집이 그래서 이 실을 시원위의 실을 필서에는 실로 보게 돼요. 집이 멀구나 이런 뜻. 여기서는 큰 뜻이 있다고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공자가 시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해준 말이 대표되어 있죠. 미지사야 이연정 부하원지유이려. 미지사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는 아니다라는 부정어고 사가 동사고 지가 목적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목적어 도치가 됐죠. 그를 생각하지. 생각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라는 말이 꼭 지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쓰고 지라는 지시 대명사 목적어로 대동해가지고 목적어인 것처럼 나타낸 것이 뿐이죠. 그리고 또 지식 미사지 이렇게 하는 거 미지사. 부하원지유 마찬가지로 어찌 부는 역시 어기사 같은 형태고 발어사 같은 형태고 하원지유에서 역시 유가 동사고 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 대명사 구로 목적 구를 이루고 있어요. 어찌 멀미 있으니까. 어찌 먼 것이 있어요. 멀미 있어요. 어찌 멀물 둘이요. 뭐 이런 뜻이 실제로는 어찌 멀물 둘. 또 하원지. 자, 읽고 끝낼게요. 당체지하여 편기 번이로다. 기불이사리오마는 실시원이다. 자왈 미지사야 연정부 하원지. 자, 잘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 향당편.